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두 자릿수 성장한다. 침묵급 발언 랠리로 이어질까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경제 성장, 고성장 전망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고,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 초유형자 일론 머스크는 이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두 자릿수 성장 시대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응용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의 대리 변수라면 약 5년 내 세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걸 이제 두고 성장 전망과 통화 정책 변화 같은 거짓 신호를 비트코인 가격의 선행 지표로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성장률이라면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충분히 같이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과감하고 그리고 이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은 금리 인하를 꼽고 있어요. 올해 시장이 가장 주목해온 변수 중에 이제 하나인데, 금리 여건 완화가 이제 위험자산 전반의 가격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머스크의 발언은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경기 회복과 함께 가격 반등 가능성을 이제 자극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기업가의 앤서니 펌플리아노는 이 세계 최고 부자가 18개월 내에 두 자릿수 국내 총생산 이 성장을 전망했고, 인공지능이 잠재력을 실현하면 100%의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머스크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자산 수익 인프라 기업 오리온 파이낸스도 역시 머스크의 전망을 우연한 소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전망들을 또 내놓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시장 논평가의 마릭시스는 이제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2026년은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고,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와 피델리티 연구원 주리엔 티머는 12월 발언에서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상반된 이 전망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제 흐름은 지켜봐야지만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창펑자오 이 바이낸스의 창립자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성공 비결은 공포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12만 6천 달러일 때 비트코인이 이 가격일 때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8만 5천 달러가 되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결국에는 가격이 오를 때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떨어질 때에는 더 하락할 것 같아서 공포심에 다들 이제 떠나버립니다. 이런 심리를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창펑자오 같은 경우는 최근의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견지해야 할 핵심 원칙을 이제 제시한 거죠. 노련한 투자자들은 시장이 환희에 찼을 때가 아니라 공포와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 움직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때 나도 일찍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리고 일찍 산 사람들은 신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만연한 시기에 매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점에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의뢰 선다라는 거고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가 아닌 역발상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투자 고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포에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 심리가 참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바뀌지가 않고 항상 공포에는 팔게 되는 것들이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항상 피하려고 하고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뭐 여전히 그 모습은 똑같아 보이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일 때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 IBCRG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최고일 때는 긴 줄을 서서 매입하고 85,000달러일 때는 공포에 매입하지 않는 이미지를 이제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럴 때 이제 기회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기회가 또 오기도 하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투자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지 항상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 독점 시대 온다. 기관들 개미가 던진 코인 헐값 매입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올해 암호화폐 업계에서 체결된 거래가 총 267건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전체 거래 가치는 지난해 기록한 21억 7천만 달러에서 300% 가까이 폭증한 86억 달러에 달하며 시장의 폭발적 에너지를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거래된 체결수,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간에 이제 많은 거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가장 압도적인 거래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옵션 거래 플랫폼인 데리비트를 29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를 꼽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이제 커져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리비트나 다른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그 몸집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죠. 크라켄 역시 선물 거래 플랫폼인 닌자 트레이더를 15억 달러에 사들였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프라임 브로커 히든 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공격적인 사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업계들이 대부분 이제 몸집을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공개 시장도 전례 없이 풍년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11개 암호화폐 기업이 증시에 입성을 했고 총 146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블리시죠. 블리시가 11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이번에 서클 그룹도 들어왔고 제미니도 각각 이제 10억 달러와 4억 2,500만 달러에 이상을 확보하면서 기업 가치를 입증하면서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가는 많이 그 코인 시장하고 맞물려서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를 지금 이제 기회로 볼 것이냐 위험으로 계속 보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 기관들 크리스마스에 비트코인 던지기 아시아는 좋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 기관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미국발 매도 압력이 정점에 달한 국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하루 동안 1억 7,3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라 연말에 이제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이제 순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곳에서는 증시가 이제 휴장에 들어가고 이제 연말에 휴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휴가도 있고 이제 기업 자체에서 많이 쉬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용할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을 일부 매각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 알렉은 대부분의 매도는 세금 손실 상계 목적이며 일주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아마 이제 내년 초쯤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매도의 최대 주체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가 최대 매수 주체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 이제 매수 주체가 미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이 제대로 매수를 해줘야지만 가격이 제대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미국이 이제 언제 사느냐, 이것들을 좀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 AI 쌍끌이 호재 추세 전환 시동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좀 이제 괜찮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렸어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가 오는 2026년 7월까지 비트코인은 화폐성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2025년 3월부터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시범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높인 것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의 성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점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룹과 2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기술주와 연동된 암호화폐 투자 심리도 또 자극을 했다고 합니다. 타오나 니어 프로토콜 같은 이제 관련 토큰의 급등세에 또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 잠잠하게 좀 호재 소식들이 조금씩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역대급 골디락스 캐시우드 암호화폐 게임 체인저 예고라는 기사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최고위원장 캐시우드가 이 암호화폐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2026년이 이제 주요한 해로 또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강타했던 거시경제의 충격들이 해소가 되면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6년에는 이제 관세 문제와 정부 셧다운 등 이 두 가지 거대한 충격을 흡수해야 했던 혼란스러운 해였고요. 이러한 악재들이 2026년에는 진정되면서 시장이 이제 회복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매우 과감한 수치를 제공하면서 인플레이션이 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고물가에 시달려온 시장 참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골디락스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물론 캐시우드는 이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금 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플랜이 2027년까지 21만 BTC를 목표로 비트코인 추가 구매 계획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일본의 이제 메타플랜이 이사회가 2027년 말까지 21만 BTC를 목표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요즘에 많이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갈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플래니 전략 디렉터 딜런 르콜레어는 이 X 게시물 통해서 이제 회사는 클래스 A와 B 우선주를 발행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거죠.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래서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와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스트래티지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매도세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점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투기판 끝나고 인프라로 재평 개미들 떠나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기사입니다.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연말을 앞두고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극도의 비관론과 낮은 참여율이 통상적인 시장 바닥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근본적인 뭐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뭐 해석을 하고 또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시장의 관심도는 정말 이제 극명하게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이제 자산들로 많이들 옮겨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금, 은, 그리고 이제 주식 이런 쪽으로 대부분 많이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관심도는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거래량 수준도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 움직임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등락도 있었다가 이제 거의 등락도 안 나와요. 이제 거의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도는 이제 최저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은 곧 출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1, 2주 내에는 아마 어떤 방향성이 한 곳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급격한 방향성이 한 곳으로 쏠리면 위로든 아래로든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빈자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이제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폴리곤 랩스의 아이슈아리 굽타는 현재 암호화폐 유입 자금의 95%가 기관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참여 비중은 5%에서 6% 수준으로 아주 급감을 했죠. 디지털 자산 재무부의 부산과 이게 전통 금융기관의 진입은 시장의 합법성을 부여하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다 암호화폐 초기 매력을 희석한다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중심의 판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네, 개인들은 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조정기 때 거의 다 떠나고 이제 기관들만 남은 거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가 과연 누가 될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연말 금따라 다시 상승세 보일까라는 기사인데요. 과거에 이제 패턴들을 보면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이고 나서 금이 다시 이제 조정세를 보일 때 보통은 그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흐름들이 좀 깨진 흐름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금의 상관관계인데 결국에는 금이 쭉 상승하다가 조정세가 살짝 나옵니다. 가격이나 기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이제 내 차례다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주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금하고의 괴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금의 시세를 따라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기사인 거고요. 그런 흐름들이 한 번쯤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너무나 좀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한번 금을 따라가는 흐름들도 금이 조정기가 좀 나왔을 때 나와줬으면 좋겠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좀 보이거든요. 비트코인의 지금 큰 그림을 봤을 때 절대 바닥권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조정세가 조금 더 나와 주었던 거고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